안녕하세요. 저는 병약 몸의 한국사 수업을 맡은 신동원입니다. 오늘은 고대 역병 기록이 풍부한 일본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슷한 시기 일본 기록은 고대 전염병의 국제 교류를 짐작하게 합니다. 고립된 서민 일본은 서기 500년경까지도 두창을 비롯한 전염병의 안전지대로 추정됩니다. 안전지대로 이야기되는 것은 낮은 인구 밀도와 산악지형이 두루 작용한 결과로 보기도 하죠. 그러나 서기 700년에서 1050년 사이 인구가 늘어나고 국제교류가 증가한 결과 역병의 시대를 겪습니다. 일본 서기에서는 552년 많은 사람이 역병에 걸렸는데 그것이 당시 한반도에서 선물한 불상 등과 함께 전래된 것이라고 하여 외래 종교 유입을 비난하고 선물을 깨버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보다 170여 년이 지난 735년 두창이 한반도에서 온 좌초된 개의 어부로부터 시작됐다며 그들은 다시금 추정하는데요. 이때 두창의 유행 기록은 매우 상세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이 통째로 남아 있기 때문이죠. 이 자료 덕분에 이때 유행이 처음 시작하여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가는 상황이 포착됩니다. 수많은 농민의 사망과 유행지로부터의 유리, 그리고 저조한 생산량과 세금 면제 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도 알 수 있죠. 심지어 전염병 사망에 따른 인구 변화까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염병 사망으로 인해 일본 전체 인구가 25% 내지 35%나 감소했었죠. 이때 성인 사회의 모든 계층이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737년 정치적 입지가 강력했던 후지하라 사형제를 비롯해 많은 공정 귀족들이 이 역병으로 사망하여 최고 통치자 수준의 변화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신라 사절단 일행이 역에 걸리자 사형 중단이 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삼국 또한 그 이전 한국의 고대 국가와 일본, 중국 사이의 교류 가운데서 왕복 사행 또는 상호 역병 전파의 주요 경로라는 점을 일러줍니다. 735년에서 737년 일본 유행 상황은 10년 후 신라의 경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역병 대유행 때 신라의 모습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747년 신라에서도 역병이 크게 유행해 사람을 10도에 보내 암묵해 했다는 삼국사기의 안무의 내용이 일본 서기에서 역병과 기근을 겪은 자에게 시행한 조치 일반으로 파악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이런 방식은 중국에서 비롯한 방식으로 한국과 일본에까지 확산된 동아시아의 유교적 국가대책 성격을 띄었기 때문입니다. 신라의 안무란 굶주린 사람에게 곡식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 농민의 유리를 막기 위한 일본의 헤이안 왕조의 조치와 비슷합니다. 또한 10도에 보냈다는 사실은 일본의 경우와 비슷하게 전염병이 매우 넓은 지역까지 퍼졌음을 시사하죠. 각 지역에 파견된 왕의 사절은 누가 역병에 걸렸는가, 가족 실태가 어떠한가, 굶주림의 상태는 어떠한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가 등
백성의 사정을 세밀하게 파악해야만 그들을 살피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사망자의 속출로 인한 세금 미납에 따른 국가 재정의 감소도 헤아려야 합니다. 다행히도 빠르면 695년, 늦으면 875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의 장적이 남아있는데요. 이때 전락단위의 지방행정의 실태를 일러줍니다. 4개의 전락 상황을 다룬 이 문서는 모두 촌의 이름, 촌에서 지어야 될 역, 인구, 우마, 토지, 수목, 호구의 감소, 우마의 감소, 수목의 감소 순으로 일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7번째 호구의 감소, 즉 호구수 변동 파악이 주요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금 및 군사, 토목공사 등을 위한 동원을 의미하는 즉 역을 취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상세하게 파악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행정망을 통해 안무의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졌을 것입니다. 늦어도 8세기경에 나타나는 이런 조치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삼국사기의 역병 유행 기사에서 보이듯 747년 기록 이후 통일신라에서는 796년, 873년 전염병 유행 때에도 백성에게 진유를 베푼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 기록에서는 대책 기록이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기근이 든 충년이나 춘궁기에 농민에게 양곡을 대야 하는 진대법에 대한 기록은 일찍이 고국천황 때부터 보입니다. 신라에서는 서기 75년, 백제에서는 262년 기근 때 백성들에게 베푼 내용이 보입니다. 진율은 백성에 대한 기근 대책으로서 국가 형성 단계부터 시작되었으나 역병 대책으로까지 확산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역은 언제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을까요? 삼국사기의 역병 유행 기사에 따르면 백제는 기원전 4년, 신라는 기원 후 22년, 고구려는 기원 후 256년의 첫 유행 기록이 보입니다. 적어도 이 기록들은 기원 전후 무렵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염병 유행의 인구 집단이 형성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고립된 서민 일본과 달리 이미 이러한 풀을 오래전에 형성한 서쪽의 중국 지역과 교류하면서 이와 같은 풀을 공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인구 규모는 어땠을까요? 2005년 북한 평양 대동강 기슭에 위치한 낭랑구역의 옛 유적에서 나온 목간을 보면 기원전 45년 당시 낭랑 지배 영역인 25개 현의 인구가 집계되어 있는데요. 살펴보면 총 28만 명, 호수는 4만 5천여 세대였습니다. 이 조사는 한인, 즉 중국인과 조선인을 망라한 것으로서 각 촌의 규모는 작게는 수백 명, 많게는 10,000명 이상의 규모를 보입니다. 이 문서에 담긴 호구 증가율을 토대로 한국고대사 연구회 박준영 교수는 멸망 직전 유만 조선의 인구를 추정해 봤습니다. 이에 따르면 왕검성이 5,978호에 35,360명 정도였고 낭랑, 진본, 임든 지역은 전체적으로 27,082호, 177,923명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특히 혼하에서 압록강 지역에 호구를 더한 위만조선의 인구는 전체적으로 이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추정되었죠. 이 추정이 맞는다면 왕검성만 해도 인구 35,000명을 넘는 제법 규모를 갖춘 도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 진수는 자신이 지은 저술 삼국지 위즈 동의전에서 동이족 각각의 인구를 대략 기록하였습니다. 부여가 8만호, 고구려 3만호, 옥조 5천호, 동예 2만호, 마한, 대소국이 50여 개국을 합쳐
총 10만여 호, 변환 대소국을 합쳐 4, 5만 호로 기록했습니다. 전체를 합하면 대략 30만 호이며 앞서 설명한 대로 일만조선 사례에 따라 1호당 대략 7명씩을 계산하면 3세기경 210만 명의 정도의 인구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살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소국이나 대국은 왕검성처럼 상당한 인구를 갖춘 도읍이 각지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인구 집중, 서쪽 지방의 빈번한 유민 유입, 전쟁 사행 등을 고려할 때 이 시기 전염병 유행을 가능케 하는 일명 풀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이 지역에서 발생한 기억할 만한 전염병 유행 사실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병이 유행했을까요? 아쉽게도 삼국사기를 비롯한 국내의 모든 기록은 병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행 유행 기록이 있어서 계절을 알 수 있는 월일 적혀 있습니다. 기근이나 전쟁을 수반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우리가 알 수 있는 전염병학 지식을 동원해 매우 거칠게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두창 등은 미생물의 자연스적 속성으로 인해 계절별 유형의 특징을 보입니다. 게다가 어떤 전염병은 전쟁이나 기근을 수반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학사 연구자 김두종 선생은 통일신라 이전 삼국에서 유행한 역병의 종류를 추론해 봤습니다. 앞서 등장한 삼국사기의 역병 유행 기사 가운데 봄 5회와 봄, 여름 2회로 적힌 역은 티푸스성 질환 중 특히 장티푸스와 두창이며 겨울철 9회로 적힌 역은 티푸스 질환 중 특히 발진 티푸스와 유행성 감모로 분류됩니다. 또한 여름철 1회인 역은 이슬 또는 말라리아로 생각되었죠. 이에 덧붙여 4회의 기근 또는 전쟁을 수반한 두 차례의 역은 발진 티푸스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병명은 당시 중국 의학에서 상한병, 추위에 상하되어서 상한병입니다. 또는 시행병의 범주 안에서 온역을 다룬 것인데요. 근대 서양 의학적 지식으로 예병을 비정할 때 역, 온역, 역류를 장티푸스나 발진 티푸스에 해당된다고 본 것과 대체로 부합합니다. 그 가운데 두창의 경우는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본적 기록에 따르면 일본 서기의 552년, 585년, 속일본기의 735년, 737년의 역병 유행이 두창과 관련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중 신라에서 전파된 것으로 간주되는 735년 기록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는 완두창이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어서 이 병이 두창임을 명백히 하고 있죠. 두창은 인도 지방의 풍토병이 375년 또는 495년 중국에 진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늦어도 735년 일본 전파에 이르기까지 국내에서도 유행했다고 볼 수 있겠죠. 377년에서 495년 사이 국내 유행 기록 11회 가운데 봄 또는 봄, 여름에 유행한 502년, 506년, 더 늦게 714년의 유행이 두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이질, 인플루엔자, 두창, 말라리아 등 6종의 전염병은 이후에도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전염병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국내에서는 18세기 전후 국성을 보인 홍역, 17세기 이후 처음 등장한 성홍열, 1821년에 이후 나타난 콜레라 등이 역병으로 서로 추가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745년에서 737년 일본의 역병 유행 상황을 통해 국제 교류를 통한
전염병 전파와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신라 역병에 대한 대응을 살피면서 한국 고대 역병의 유행 조건 및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